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식을 갖고 3년간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취임사에서는 공영방송 개혁과 포털 개선 등을 우선 과제로 꼽았는데 SNS에서의 가짜뉴스 생산과 유포도 엄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EBS와 MBC의 대주주인 박문진 새 이사진도 임명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찾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방문록에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에 초석을 다지겠다고 적었습니다. 이어진 취임식에서는 공영방송 개혁 등 4가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그간 개혁 노력이 리모델링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서비스는 물론 재원과 인력 구조 개편에도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상식과 원칙에 비추어 공영방송의 구조를 개혁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인터넷 포털에 대해서는 언론 기능을 상당 부분 수행했다며 사회적 책무를 부여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SNS에서의 가짜뉴스 생산과 유포도 엄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미디어 산업 육성을 위해 컨텐츠 산업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방송사 제어가와 재승인 제도 역시 전면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습니다. 취임식 직후에는 전체 회의를 열어 E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보궐이사 임명안을 의결했습니다. EBS 새 이사는 KBS 이사 등을 지낸 강규영 명지대 교수로 현재 서울시립교양악단 이사장과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박문진 이사에는 김성근 전 MBC 방송인프라본부장이 임명됐습니다. 김 이사의 임명으로 박문진은 여야 간 4대5 구도가 됐고 해임이 추진 중인 김기중 이사의 자리에 여권 인사가 임명되면 여야 구도는 다시 5대4로 바뀌게 됩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정부가 조만간 치안 업무 중심의 경찰 조직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경찰의 현장 배치를 늘리겠다는 보관인데 이럴 경우 수사 분야 인력난을 가중시킬 수 있어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업무 폭증으로 인한 사건 처리 기간이 전보다 더 늘어난 상황인데요. 김혜린 기자입니다. 전국 14만 경찰 가운데 현장 치안에 투입되는 경찰은 3만 명 정도입니다. 길거리에서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경찰력은 대략 해서 한 3만 명 내외로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정부는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의경 부활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하루 만에 사실상 보류됐습니다. 의무경찰 제도입에 앞서 생활 치안 중심의 경찰 조직 개편이 먼저라는 비판 여론이 잇따랐습니다.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도 경찰의 기본 업무는 현장 치안이라며 구조조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조직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치안 활동에 경찰 인력 투입이 늘면 수사 업무 인력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업무 폭증으로 인한 사건 처리 기간이 전보다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경찰의 치안 강화 논의가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한쪽을 줄이고 한쪽을 늘리는 것은 즉흥적인 발상이 아닌가 그 생각이 되고 오히려 수사의 향상이 범죄를 억제하는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본질적 치안의 모습입니다. 즉 동전이 양면과 같다는 거죠. 일각에서는 치안 중심 조직 개편과 함께 검경 수사준칙 개정 등을 통해 경찰의 수사 업무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정부가 사측의 불법적인 노조 지원을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고 근로시간 면제를 위법 적용하고 있다며 전수조사 결과까지 공개한 건데요. 노동계는 실질적으로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고 있는지 사례별로 봐야 한다며 노조 망신주기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노사 법치주의를 또 언급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불법 쟁의 행위와 부당 노동 행위 엄정 대응 등을 성과로 꼽으며 불법 노사관계 개선에 방점을 찍겠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공정한 노사관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불법적인 노동조합 전임자와 운영비 원조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부당 노동행위 감독도 강화하겠습니다. 고용부는 사업장 521개소의 근로시간 면제와 노조 운영비 원조 현황을 조사한 결과 노조 전용 차량 10여 대와 현금 수억 원을 사용자에게서 받은 노조 등 노사 담합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시간 면제와 운영비 원조 실태 조사 결과 분석을 마무리해 발표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감독을 통해 시정할 계획입니다. 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통해 노조 운영비 원조를 투명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국노총은 협상을 통해 자율 체결한 단체 협약은 근로시간 면제와 운영비 원조가 실질적으로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고 있는지 사례별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노동조합 망신 주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고용부는 임금체불 근절과 근로자의 권리 구제 등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 일각에선 노사 간 갈등의 깊이를 더 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저출산이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가 된 배경 중에 하나는 우선 결혼하는 사람들이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은 3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필요성을 못 느껴서 결혼을 망설인다는 의견도 많지만 역시나 결혼 자금 부족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결혼 정년기로 꼽히는 30대 초반의 직장인 김모 씨는 아직 결혼 계획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하겠지라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꼭 결혼을 해야 한다는 마음도 아닙니다. 서울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서울에서 집을 최소한 2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을 구해야 되는데 그런 부동산을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청년들이 좋은 직장을 구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가까스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어도 높은 집값과 양육비는 또 다른 부담입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통계청 조사 결과 19세에서 34세 청년 중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는 36.4%에 불과했습니다. 10년 전보다 20.1%포인트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결혼에 대한 생각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부정적이었습니다. 청년 여성의 경우 결혼에 긍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28%로 셋 중 하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청년들이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 역시나 결혼자금 부족이 33.7%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결혼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 출산 양육이 부담된다는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매년 연평균 한 30만 명에서 40만 명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율이 지금보다 더 낮아질 수 있고 결국은 성장 잠재력이 크게 하락하는 그런 중요한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겠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양육 지원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와 배경을 명확히 진단해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러시아가 용병기업 바그너그룹의 수장 프리고진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 추락 원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한편 비행기 내부에서 의도적인 폭발이 발생했을 것이라며 푸틴 대통령 암살 배후설 외신 보도에 러시아는 거짓말이라며 일축했고 푸틴의 우군으로 불리는 벨라루스 대통령도 푸틴이 한 일이 아니라며 거들었습니다. 한미희 기자입니다.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지난 23일 추락한 비행기에 프리고진이 타고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В рамках уголовного дела о крушении самолета в Тверской области завершено проведение молекулярно-генетических экспертиз. По их результатам личности всех 10 погибших установлены. Они соответствуют списку, заявленному в полетном листе. 프리고진이 추락한 비행기에 타지 않았다는 등 음모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러시아 당국이 사고 나흘 만에 프리고진의 사망을 공식화한 겁니다. 다만 비행기의 추락 원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미국 등 서방 당국자들은 비행기 내부에서 의도적인 폭발이 발생했으며 푸틴 대통령이 승인한 암살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외신들이 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러시아 당국은 완전한 거짓말이라며 일축했고 무장 반란 당시 중재에 나섰던 인물이자 푸틴의 우군으로 불리는 벨라루스 대통령도 거들었습니다. Это расчетливый, очень спокойный и даже медлительный человек, принимая решения по другим, менее сложным вопросам. Поэтому я не могу представить, что это сделал Путин, что вот это виноват Путин. 그러면서 비행기 추락이 너무 거칠고 비전문적이라며 푸틴답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또 프리고진이 모스크바로 진격할 때 사람들을 죽이고 당신도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이후 자신을 찾아왔을 때도 조심하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한미입니다.